자, 안녕하십니까. 양주영입니다. 7월 첫 번째 강의 동영상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죠. 자, 이번 시간에는 세법 기초, 저축성 보험과 세금. 지난달에, 마지막 강의 때 했던 것처럼 저축성 보험과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는 파워FC 사용자를 위한 강의입니다. 사용자 강의. 자, 강의를 보시다 궁금한 점 있으면 010-4850-4416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금 얘기를 하고 있었죠. 세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금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세법상 보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법상 보험, 더 정확하게 세법상 저축성 보험이죠.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뭐 여러 번 개정이 됐지만 개념부터 판단을 한다면 세법상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계산하기 쉽게가 아니죠. 아주 쉽게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지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지 중도 해지겠죠. 중도 해지 또는 만기시에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많으면 저축성 보험으로 봅니다. 저축성 보험으로. 뭐 저축성 보험, 종신보험도 특정 시점에 해지 환급금이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높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도 특정 시점이 되면 저축성 보험으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법상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비과세 부분을 한번 건드려 볼 겁니다. 자, 세법상 저축성 보험에 대한 개념을 따질 때 보험 차익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보험 차익이라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 원금이 100만 원이다. 이게 원금이에요. 원금이 100만 원이고 중도 해지 또는 만기 환급금이 120만 원이었다. 그러면 100에서 20만 원만큼 이자가 붙었다고 볼 수 있겠죠? 요것을 내가 낸 원금보다 더 많이 받은 20만 원 있죠. 이 20만 원을 보험 차익이라고 합니다. 보험 차익이 비과세냐, 과세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연금과 연동이 되는데, 연금의 종류가 세제 적격형 상품이 있고 비적격 상품이 있죠. 대부분 비적격 상품의 경우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적격 상품은 납입을 할 때 세액 공제가 되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게 줘. 연금소득세를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를 하게 되고, 비적격 상품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낼 때는 세액 공제 같은 이런 혜택이 없고 조건이 만족되면 비과세가 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시기가 있는데요. 2013년 2월 14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2013년 2월 4일까지 가입한 보험과 2013년 2월 15일부터 가입한 보험으로
나뉩니다. 어떤 게요? 저축성 보험의 세금이, 저축성 보험에, 더 정확하게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에 대한 세금 내용이 2013년 2월 14일까지 가입한 보험과 2013년 2월 15일부터 가입한 보험이 다르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13년 2월 14일, 2013년 2월 15일, 그러니까 2013년 2월 14일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2013년 2월 14일까지 가입한 보험은요, 보험 가입하고 10년이 지나면 10년 유지 시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예요. 이때 유행했던 컨셉이 뭐냐면요, 부모가 계약자를 부모로 하고 보험료를 열심히 내줍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를 자식으로 하고, 이것을 부모가 계약자로 쭉 납입을 하다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자 변경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비과세 통장을 하나 만들어 주는 셈이다. 이렇게 해서 알았었죠. 자, 근데 2013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이 컨셉이 안 먹히게 바뀌었어요. 지금은 2016년 지금 7월인데, 2016년 7월에는 2013년 2월 15일부터 개정된 것에 대해서 적용을 받겠죠. 그 부분을 한번 건드려 보겠는데, 저축성 보험은 일시납이 있고요, 월납이 또 있겠죠. 일시납 기준 따로, 월납 기준 따로, 이렇게 쭉 됐었는데, 과거에는 납입 형식에 상관없이 10년만 지나면, 10년만 유지되면 비과세였죠. 비과세였는데 2013년 2월 15일부터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월 적립식이냐, 월 적립식, 그러니까 월납이죠. 월납으로 하느냐, 이것이 종신형 연금이냐 또는 일시납이냐, 크게 요 세 가지로 기준이 나뉩니다. 요 기준이 소득세법 시행령 25조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25조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 25조를 찾아봐야겠죠. 자, 네이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엔터. 여기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나오죠. 소득세법 시행령 25조입니다. 눌러보면 소득세법 시행령이 열리게 되겠죠. 25조를 쭉 찾아가 보면, 자, 1조, 2조 보이시죠? 25조 한번 쭉 찾아가 보겠습니다. 내려서 한참 내려왔죠? 46조, 25조인데 35조, 27조, 자, 26조, 여기가 25조가 되겠네요. 소득세법 시행령 25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자, 이 안에 월납과 일시납과 종신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계약자 한 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을 2억 원 이하인 저축성 보험 계약. 자, 한 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까지, 중도 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일 것.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각
목의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월 적립식은 가나다. 여기를 만족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종신형 연금 계약은 가나다라 마까지 만족을 해야 되고요. 자, 요런 것들 이렇게 쭉 있죠. 파편처럼 뿌려져 있지만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25조입니다. 이거 체크하고 출력이나 저장도 되니까 활용하시고요. 자, 이걸 대략 정리해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월납부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5조. 자, 월 적립식 계약부터 보면요. 월 적립식 계약은 월납이란 얘기죠.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의 첫 번째는 최초 납입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아, 이거 쓰려니까 힘드네요. 깝깝하네요. 첫 번째,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 10년 이상일 것. 그러니까 10년이 지나야 한다는 얘기죠. 첫 번째, 10년 이상일 것. 10년 이상 유지. 이것은 지금 보험 설계사의 용어. 우리는 세무사가 아니죠. 보험 설계사의 용어로 알기 쉽게 정리를 하는 거니까 왜 그렇게 용어를 쓰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세법에 나와 있는 용어를 그대로 쓰시고 세무 용어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세무 기초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조건만 우리의 용어로 우리의 말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초 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 월납은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 5년 이상 납입. 월납일 때. 4년 납이면 비과세 안 되는 거예요. 5년 납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모두 충족하는 월 적립식 계약이니까. 요 세 가지를. 자, 다음은 최초 납입일로부터 납입하는 보험료가 균등하고 똑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가입할 때 10만원이었으면 죽을 때까지 보험료 납입이 끝날 때까지 10만원만 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보험의 선납 기간이 6개월 이상 이내일 것. 그러니까 10만원인데 월 보험료가 10만원인데 아, 나 돈 많으니까 이거 한꺼번에 낼래? 그래서 120만원을 내면 비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허용되는 선납은 6개월까지만이다. 60만원까지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 납입이 우리 보험용으로 추가 납입이죠. 최초 계약한 기본 보험료의 1배까지. 그러니까 추가 납입을 1배까지 인정을 해주고 추가 납입을 해주고 그 외에 기본 계약의 선납이 6개월 이내여야 한다. 똑같은 보험료 균등하다고 아까 표현을 했죠. 같은 보험료로 추가 납입 1배 가능하고 똑같은 보험료로 납입해야 된다. 선납 6개월 이상 금지. 안 되고요. 자, 이게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조건입니다. 무엇에 대한 비과세? 보험 차익. 이 세 가지 조건은 다 만족해야 돼요. 그럼 월 적립식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월 적립식 말고 종신형 연금이 있었죠. 자, 두 번째, 종신형 연금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보겠습니다. 이것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이에요. 하나만 충족하는 게 아니라 모두 충족하는. 자,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 기록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받아야 된다. 1번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연금 수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자, 두 번째는 연금 외 형태로 보험금 수익 등을 지급하지 않은 계약이어야 된다.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 자, 사망 시 뭐 해야 된다. 뭐 기대 여명 등등등등 뭐 보증 기간 설정 많은 말이 있지만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 기간 종료 시 보험 계약 및 연금 재원이 소멸해야 된다. 연금 수령하는 사람이 사망 시에 연금 재원이 다시요. 보시죠. 연금 재원이 소멸할 것. 키워드는 연금 재원 소멸입니다. 보증기간 이후. 보증기간도 설정을 하죠. 100세 보증, 뭐 200세 보증 이렇게 200세 보증은 없죠. 이렇게 50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해야 되고 수령하던 연금을 수령받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연금 재원이 소멸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자,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이어야 된다. 그리고 연금 지급 개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야 된다. 자, 세 번째, 피, 수익자가 동일해야 되고 연금 개시 후 해지가 불가능해야 된다. 아이 까탈스럽네요.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고 종신토록, 그죠? 그리고 사망하게 되면 보증기간까지는 유지가 되지만 그 후에는 연금 재원이 소멸하는 거여야 되고, 그 다음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해야 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고 피보험자가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다 동일해야 되고 연금 개시 후에 해지가 불가능해야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자,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는 계산하기 좀 어려워요. 특별한 경우니까 이 부분은 별표에 두고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뭐 대략 정리가 됐죠?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월 적립식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유지가 돼야 되고 5년 이상 납입해야 되고 월납 5년 납 이상이어야 되고 같은 보험료로 추가 납입을 한 배 이상 뭐 2배까지, 그러니까 10만 원을 넣게 되고 곱하기 뭐 200% 더해서 20만 원 추가 납입을 더하는 건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0만 원 냈으면 10만 원 추가 납입해서 요거는 인정해 준다. 납입 선납하지 않아야 하고. 이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종신형 연금은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해야 되고 종신토록, 사망시 연금 재원이 소멸해야 되고 계피 수익자가 동일해야 되고 연금 개시 후 해지가 안 돼야 된다. 요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같아요. 자, 요거 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간 수령 한도가 있고, 여기 연간 수령 한도죠. 연금 개시일부터 연간 수령 한도가 따로 있고, 뭐 사망시 기대 여명이 뭐 어떻고 요런 거는 복잡하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강의하는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하나가 빠졌죠. 뭐가 빠졌나요? 일시납이 빠졌습니다. 일시납의 경우에는 계약자 한 명당 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그것이 10년 10년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10년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자,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시납으로 많이 계약을 체결하시죠. 일시납 체결할 때 개인별로 2억 미만이어야 된다. 자, 말씀드렸죠. 계약자 한 명당이에요. 계약자 1명당 가입한 모든 저축성 보험을 합쳐요. 그래서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여야 돼요. 2억 원
이하일 때 2억 원 이하고 10년 이상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10년이 되기 전에 10년 이전에 연금 형태로 분할화해서 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뭐 대략 뭐 이해가 되시죠? 여기 일시납은요. 여기 일시납에는 월 적립식이나 뭐 등등 종신형 연금 뭐 이런 것들의 범위를 포함합니다. 일시납 월 적립식에 6개월 추가 납입 6개월 추가 납입을 하게 6개월 이상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 선납이죠. 선납을 하게 되면 비과세에서 제외한다 그랬죠. 뭐 이럴 경우에 5개월 내도 이건 5개월치 일시납한 거죠.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보험 계약을 한 시점에 계약별로 건건히 이제 확인을 하겠죠. 자, 여기까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세법 용어를 쓰지 않고 보험 설계사 세무 전문가가 아닌 보험 설계사의 그 단어로 고객들에게 설명하기 쉽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세한 건 소득세법 시행령 25조죠. 소득세법 시행령 25조를 보시면 제가 설명한 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쯤에서 생각해야 될 게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냐면 변액보험은 저축성 보험인가요? 변액보험 저축이죠. 적립되는 부분에서 적립도 있고 특정 시점에 해지 환급금이 올라가니까 이건 뭐 저축성 보험으로 보면 됩니다.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흔한 저축성 보험도 당연히 저축성 보험인 거고 이런 것들 아까 월납 조건 5년 납 이상 해야 되고 한 배 이상 추가 납입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조건들 기억하시고요. 그거 외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듯 어렵지 않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 차익. 자, 보장성 보험의 보험 차익이란 건 뭐 냈던 돈보다 더 많이 받는 게 보험 차익이라 그랬죠. 보험금에 대한 얘기겠죠. 결국에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이게 비과세가 되는 형태와 비과세가 되지 않은 형태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자,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1항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 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보이시죠? 유배당 상품, 무배당 상품 아시죠?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한다. 그 배당금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기한 후에 배당금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배당금을 받아서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좀 어렵나요? 이것 중에 또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이런 것들은 다 예외라는 거죠. 결국에 뭐냐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항 2호에 등등등등 계약 등등등등에 대해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는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의 최초 납입일로 한다. 어떤 경우 보험계약자가 명의가 변경되면 그것은 새로 가입한 걸로 보는 거예요. 새로 가입한 걸로. 그러니까 엄마가 보험료를 내주다가 자식 명의로 보험료를 보험 계약을 바꿔줘요. 그러면 비과세가 되려면 위의 조건을 다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날부터. 그리고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하면 또 그날부터 비과세에 대한 부분이 위의 거를 만족해야 된다.
그리고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를 1배 이상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에도 그날로부터 비과세 요건은 다시 만족시켜야 한다. 요 정도.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계약자 명의 변경 한 날로부터 시작이고,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하고, 종신보험이 만기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중도 해지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을 때는 이미 저축성 보험인 거고요.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작을 때 연금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것은 다시 종신연금에 대한 것으로 적용을 받겠죠. 종신형 연금 여기로, 그죠? 이렇게 해서 만족을 시켜야만 비과세가 된다. 어려운 듯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5조 중요합니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설명했고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010-4850-4416으로 양주영 전화 주시면,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문자 남겨주시면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